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년도 2012년 대한민국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각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이 일을 복음으로 우리가 외쳐야 된다 하고 지금 우리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정체성이나 붙잡고 있는 시작점을 우리가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으로 붙잡고 있고 3.1운동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이 하나의 반증되어지는 내용에 그보다 470년 전에 있었던 1445년 훈민정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 세계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100년 된 역사 1919년 이후에 100년 된 역사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선포하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한글이 반포된다. 압박당하던 그런 민족이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라 하는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요 압박당하는 그런 형태에 있었죠. 압박하는 국가가 있고 그에 대해서 또 압박당하는 국가가 있는 상대적인 형태로 압박이라는 단어를 두고 서로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인류 전체의 어떤 형편이었단 말이죠. 압박당하는 어떤 상태에 있던 국가의 국민들이 압박하는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던 그것이 아주 팽배하던, 그렇게 하는 것이 전례부터 시작해서 전쟁이죠, 전쟁. 종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이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비폭력으로 저항운동을 했다. 비폭력이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한글이 전 세계 유례없는 유일한 언어이듯이 이 3.1운동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태입니다. 어마어마한 사태. 근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압박당하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사건으로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자부심으로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 누가 압박을 해도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은 누가 압박을 해도 압박 국가에 위치해 있든지 대한민국은 반드시 피압박 국가의 위치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인지하는 지금 현재 객관적인 위치에서 다른 나라가 되었더라면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러시아가 분명히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나라와 러시아가 아닌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 이걸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은 이 끔찍한 내용입니다. 끔찍한 내용. 청나라가 만약에 우리에게 압박 국가로 있었다면은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지금의 8.15 강국이라는 이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할 수도 없고, 또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 원자 폭탄 자체도요, 사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랬다면, 러시아는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들 겁을 내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그 위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겁을 내고 있던 그 러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러시아를 물리친 일본, 우리가 압박 국가로 이미 들어갈 즈음에 그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격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을. 물론 청나라에 대해서도 일본이 대한민국을 보호한 그런 형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그런 위치로 봐야 돼요. 대한민국의 청일전쟁부터 시작된, 그리고 러일전쟁부터 시작된 이 내용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어마어마한 위치가 있다는 것을 전쟁사를 통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러시아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나타난 내용이요,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요.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1차 대전 이후에 또 그 2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그 끝머리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쟁에, 그다음에 1차 대전도 있었다, 그 다음에 또 2차 대전도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제는 또다시 어떤 제3차 대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위기의식이 팽배한 그 1950년에 있었던 6.25 사변의 전자라면 6.25 사변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환경이 아닐까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끝난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전쟁의 갈등이 지금 곳곳에 있는 중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징후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이름도 없는 땅에 일어나는 이 전쟁에, 어제도 지난 시간에 보여줬지만 이 6.25 전쟁을 이겨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지원 67개국 국가, 67개국 국가. 지금도 어쨌든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이 지금도 있어요. 국제적인 전쟁이라 할 만한 지금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67개국 정도가 이름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막 참 피압박 국가에서 이제는 자유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맞이한, 다른 나라한테 알려줄 만한 외교적인 어떤 역량도 없었고, 다른 나라하고 관계됐던 관계성도 전혀 대한민국에 67개국이라는 나라가 관심을 가졌다. 적어도 16개국은 직접 사람을 보내서 전쟁터에 참여했다. 또 업무 지원을 해서 5개국은 도왔다. 분담해가지고. 그리고 물자를 주었다. 40개국. 전후 복구하는데 지원한 나라 6개국. 16, 5개, 46, 61개국. 3.1운동이 전례가 없듯이, 3.1운동이 전례가 없듯이, 삼거리 전례가 없듯이 6.25 사변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있는 이 전쟁 공포 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 그 3차 대전 때 일이 날 것이라는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중공을, 북경을, 원자폭탄을 때리려고 하다가도 일본에 때리는 것도 있고 한데, 정말 북경에다가 중국군들의 창진호? 무슨 호수, 그 전투 때문에 미국이 막 곤욕을 치르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불구하고 얼마든지, 북한에다가, 중국에다가 일본의 원자폭탄을 때리듯이 그 전쟁에서 북경에다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때리느냐? 3차 대전 일어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럼 소련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거고, 불을 보듯이 뻔한 3차 대전인데, 3차 대전의 발발을 염려한 6.25 사변, 이 전쟁 분위기,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일어나니까 이게 어떤 자그마한 남북의 어떤 갈등 정도에만 제한되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인식이네, 역사인식.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은 이거를 인류 전체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개념이 이게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장애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뭐를 쓰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체장애아라 하는 위치에 두가지고 스스로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왜 다른 나라처럼 대한민국은 왜 다른 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하지 못할까? 왜 다른 나라처럼 영어를 쓰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할까? 유일하게 한글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어디 가도 항상 외래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까? 왜 큰 나라 사이에 큰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사이에 낑겨갖고 주변 나라하고 물자 이 교류가 없이 어떻게 일본만 교류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불평만 한 거예요. 불평.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착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전쟁 터무니에서 막 죽어가기도 하고 전염병원에서 죽어갈 때 대한민국은 무사태평, 참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내용을 읽고 1절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1절. 여기 일종의 여명과 같은 어떤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라. 3.1운동. 대한민국을 하여금 일으키려고 하는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전 세계 가운데서 나타내는 한글은 이미 주어졌고, 그래서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뭔가는 일을 해라 깨우치는 시대가 바로 1919년 3.1운동이라. 이 3.1운동을 통해서 보낸 우리 대한민국 역사 1950년, 1919년이면 1920년이니까 20년이라 할 때 30년은요 1950년이에요. 30년은 한 세대가 바뀌는 한 시대.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연대가 30년 이 내용에 항상 인류는 각 국가 단위는 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중국에 많은 전쟁이 있어. 그게 반드시 시대적으로 한 세대가 항상 연결되고 세계적 전체적으로도 전쟁을 통해서 한 세대가 갔구나, 한 세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는가, 이게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전쟁 개념에는 30년 이 어떤 터울이 있단 말이에요. 1950년에 드디어 일어난 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은 깨어나라고 되어졌던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일종의 국가사춘기죠. 국가사춘기.
대한민국이라는 것에서 국가 사춘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져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 그것은 3.1운동에서 잠재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사춘기를 보내는 것은 국민들 하여금 의식적으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라보는데 우리 국가는 앞으로 전 세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국가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사춘기를 다 겪어 나오는데 몸살하는 거예요. 몸살. 세계와 더불어서 이제 세계를 나름대로 연결해서 연관해서 이 6.25 전쟁을 이겨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지원한 67개국 지원 67개국 국가 요거는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봤지만은 67개국을 찬찬히 보면은 특징이 있는 것이 특징. 왜냐하면 그때 2차 대전이 끝난 거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국가니까 지금의 유럽의 유사한 국가들이요 이름이 없어요. 독일은 나름대로 그 어떤 패전 국가가 되나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패전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강요당인 거죠. 당신들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전쟁 그 후속으로 나타난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났으니까 지원해라. 그래서 물자를 지원하는 국가에 40개 국가에 독일과 일본이 들어있는 거는 이거는 아마 그런 뜻으로 유엔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섭외가 된 거로 보고 그게 최소한의 어떤 그 표시를 하게 된 내용으로 보는데 유럽의 수많은 국가 거기도 얼마나 힘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국가들이 지금은 이름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름이 없다. 참여되고 동참한 사람 국가들이 많이 없어요. 유명한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한다고 되도록 한다고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공산치하였어. 공산치하. 소련의 또 압박 국가로 바뀐 거예요. 우리 6.25 사변 일날쯤에서 2차 대전 끝나면서 소련이 아주 침공을 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지. 자기 나라 이름을 못 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소련, 중국 판을 치는 거예요. 판을 쳐. 소련, 중국이 판을 치고 있던 인류 전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한 이 67개 국가. 저는 이 내용을 나름대로 우리 국가의 정책, 국민들이 앞으로 이 국가에 대해서 빚이 있다. 인류에 대한 빚으로서 우리는요, 이 명단을 나름대로 각 가정에 개인 국민들이 적어도 남자라면은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들은 이걸 몰라요. 여자들은 또 이렇게 각 가정 단위로 볼 때 이거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6.25 전쟁을 이겨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지원 67개국에 가는 이 내용은 프린트를 해갖고 특히 칼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나 늘 보고 있는 책상 밑에 유리 밑에도 깔아놓든지 항상 깔아놔야 될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국가 역사의 어떤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요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국가의 정책을 이렇게 정리할 때라도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큰 어떤 정책을 지금 집행하려고 할 적에 과연 이 6.25 전쟁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가 분명히 이겨냈는데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비교를 해야 되고 국가 정책 입안자 실제 하는 사람들 우리 국가의 국가 정책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인류 전체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만드는데 모델 국가이기 때문에 1950년대에 있었던 이 6.25 전쟁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류와 더불어서 손을 대는, 그리고 조직을 하는, 국가가 아직 지도로 외교도 안 됐는데, 외교도 안 된 상태에서 67개국의 나라가 스스로 대한민국에 뭔가는 표시를 하는 이런 사태. 그리고 이때에 유엔이라는 조직이 안 돼 있더라면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유엔의 조직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16개국이 참전할 수 있었으면 61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물자를, 어물을 또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자료가 남겨지는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그거는요 2차 대전 때도 안 되는 거고 1차 대전 때도 안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2차 대전 때로 인해서 나타났던 유엔이라는 조직이,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유엔이 참 대한민국에 이렇게 헌신한 그 내용, 그로 인해서 또한 다르게 보면은 유엔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 참 67개국이라는 조직 자체가 있어진 것도 분명하지만은 또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에 기여한 내용은 유엔이란 조직 자체를요, 대한민국 때문에 어찌 보면 조직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고 지금의 유엔이 형성되고 지금 70년 지난 지금에도 유엔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고리죠. 대한민국의 이 1950년의 사건은 유엔이 그만큼 기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을 강화된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2차 대전 후유 정도 있는 데다가 또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되어가니까 이 국가 전 세계를 유엔이 막 돌아다니면서 참 반대해야 될, 전쟁에 반대해야 될 국가와 전쟁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그 국가, 이런 것을 선별하면서 대한민국을 분기점을 내가지고요 67개국이 도울 수 있는, 전쟁 일으키는 국가는 소련, 북한, 중국, 그 다음에 소련의 그 위성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은 일제 참석하잖아요. 일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다네. 남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유엔을 통해서요 양분화되어진 그 내용이 67개국이. 이게 적은 자료냐 이게지. 이게 적은 사건이냐.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1950년의 역사를,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역사 가운데 빼도, 이 내용을 빠져도, 이 내용을 빼버리고 북한의 어떤 충성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가 유공자로 엮는 것도 무방하다. 대통령이 그런 말 한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그런 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멀뚱멀뚱. 이런 사태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조국하는 이 지금 현재 사태, 오늘이 지금 청문회는, 조국 청문회는 하루 청문회는데 대통령이 6일까지 안 하면은 어쨌든 임명 가능하다 하니까 지금 청문회가 일단은 열리게 되는데, 이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날 건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국민들이 6.25 전쟁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어떤 정체성이 있다, 이걸 국민들이 단단히 갖고 있으면요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도 국민들이 그거 어떻게 눈나 깜짝하겠어요? 아무리 나쁜 길 가도. 근데 지금은 6일 오늘 하루 나눴고 온 국민들이 지금 벌떼같이 일어서가지고 반대하는 그 법무부 장관 강행할 거예요. 문재인은 강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강행하지 않으면은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조국 입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말이 나올지 모르고 그야말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조국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 할 수 없는 그 위치로 들어가니까 문재인은 분명히 임명할 거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조국 한 사람이 내려앉으면 됐는데 조국은 조국대로 명예욕도 있고 자기들이 했던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부인하지 않는, 자기가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법무부 장관 해보려고 하는, 교수도 해봤지 그렇다고 사법고시 패스도 안 된 법학자를 하면서 사법고시도 패스 안 한 사람이 지금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행정관에 있던 법무부 장관까지 될 수 있는 이 기회에 자기로서는 뭐 일신의 영광이죠. 그런데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뭔가 비리가 있으니까 문재인이 꼼짝 못하고 있는 뒷덜미가 잡혀있다. 문재인의 뒷덜미를 지금 조국이 딱 붙잡고 있는데 대통령 입만 열면은 법무부 장관 되는 이런 상황에 조국이 그걸 놓치겠느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67개국의 국가에 대한 이 개념도 없는 1950년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쏙들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대한민국, 전쟁의 역사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역사, 국민들,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있는 지금대로 뭐 돈이 있으면 다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다고, 내가 권력이 있으면 다다, 내만 있으면 된다,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이런 것이 팽배한 이 썩어 빠진 정신 상태의 대한민국. 사실은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게 썩어 빠진 데는요,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